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이고, 금요일 일찍 퇴근하고 해서 CPI 관련해서 어제 CPI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CPI가 나왔어요. 12월 달 CPI가 나왔는데 얼마나 잘 나왔는지 물론 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0.1 오버all 나왔는데 그게 어디에서 이제 확인하고 어떤 내용을 좀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찾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구글에서 CPI 리포트를 쓰시면 돼요. CPI 리포트 치면 여기서 바로 처음에 CPI 홈 그리고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누르시면 바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위에 서 탭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여기 지금 안 보셔가지고 조그맣게 다시 이렇게 텍스트를 보기 위해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화면 구현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잘 보시기 위해서 주민을 해놨는데 이거는 컴퓨터 버전 컴퓨터니까 모바일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들어갔죠? 그럼 여기 처음 이쪽에 나와요. 여기 뉴스 릴리스 여기에 CPI가 나오죠. 처음에 CPI for all items 0.1 떨어졌다. 여기를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CPI 데이터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아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거 보고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이렇게 뜹니다. 똑같은 거예요. 방금 전에 보셨던 거.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내가 CPI가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고 어,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매크로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한번 CPI Bureau of Labor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PDF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 시간으로 8시 30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저희도 어, 어제 밤인가? 어제 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되고 일단 CPI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즘 헷갈리실 부분이나 좀 메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찍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CPI가 MOM으로 그러니까 뭐 월별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12월 달 이렇게 나온 거죠, 요번에. 그러니까 이제 1월이니까 12월 달 이렇게 나온 거고 어, 여기 저번 달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그 전체 아이템들, 올 아이템 모든 거를 총합해서 월별로 얼마 올랐는지, 어저스트 됐는지 from 그 영어로 좀 설명해 드리면 seasonally adjusted change 그러니까 preceding month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12 month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간, 여긴 연간, 여기는 월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올 아이템들은 모든 아이템들을 합쳐가지고 CPI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크게 나눠져 있는 게 food 음식이죠. 그리고 에너지 뭐 이렇게 보면 서브 캐터고리가 있어요. 그냥 인덴트만 해가지고 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직관적이지는 않은데 이게 그래요. 외국은 다 그래요. 외국은 다 그렇고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캐터고리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 왜 이게 하이라이트가 안 되지?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할게요 여기. 그러니까 푸드 음식이랑 에너지랑 그리고 그걸 제외한 모든 거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 파트가 크게 나눠져 있고요. 테이블 쪽으로. 고무적인 거는 요번 달에 오랜만에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0.0은 나왔는데 처음으로 네거티브가 나왔고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물론 거기에서 이제 퓨el 떨어진 게 많이 차지하긴 하죠. 네, 이런 크루드 오일 베이스 에너지 섹션은 플럭추에이션이 많아요. 가격 변동도 높고 해가지고 뭐 네, 이게 엄청 팩터인 할 수 있다. 처음 볼 때는 왜냐면 다 비중이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비중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어도 이 CPI에
이 마이너스 0.1이라는 게 나오는 게 매달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에 기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쓱 보면서 실은 영상을 이거 전에 한참 얘기하면서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기 전에 그냥 좀 중요한 것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뭐 추가적인 얘기하면서 조잘조잘 하는 거는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핵심으로 좀 가면 방금 여기 어디 눌렀냐면 이 CPI 리포트에서 쭉 내려가면 밑에 테이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들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점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가장 간편하게 테이블 1에 들어가면 이 CPI가 relative importance, 그러니까 백분율 해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그래서 all items, 모든 아이템이 100으로 치면 모든 아이템을 100으로 치면 여기에서 비중이 보여지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캐테고리가 3개 있잖아요. food, energy 그리고 food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거. 근데 보시면 푸드가 13%, 에너지가 7%, 그리고 제외한 모든 게 78%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뭐 말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거는 다 백분율이에요. 여기 78% 안에 있는 거를 또 백분율 쪼갠 게 아니라 전체 백분율로 표현한 거니까 여기에서 뭐 옷 관련 어파럴 옷이죠. 옷 2%, 그리고 신규 차들 뭐 4% 오르고 사용된 차들 이런데 여기에 가장 큰 57%의 비중을 차지하는 어마무시한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쉘터라고 해가지고 쉘터가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쉘터라는 단어만 쓰면 피신소 같은 느낌인데 뭐 이게 음, 비가 오면 쉘터를 찾아서 들어가라 아니면 뭐 전쟁이 나면 쉘터를 찾아라 가 그냥 피신소 하는 게 거의 쉘터란 느낌인데 거의 뭐 월세 뭐 그런 쪽이에요. 그냥 렌트 이런 쪽인데 우리가 32%나 거의 33% 차지하는데 3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0.7, 0.8, 0.5, 0.8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다른 거는 별로 안 오르고 있어요. 거의 안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막 여기는 에너지는 떨어지고 있고 음식도 별로 안 오르고 있는데 쉘터가 막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0.7, 0.8, 0.6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가장 어,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CPI 인플레이션, CPI가 계속 마이너스로 못 온 이유가 쉘터의 비중이 크다는 얘기를 저기에서 해요. 테크니컬 코멘트에서. 테크니컬 코멘트 아니 코멘트에서 그 얘기하고 재밌는 거는 비행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최근에 또 저도 뭐 여행 갔다 왔는데 최근에 여행 갔다 와서 비행기 가격을 엄청 싸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파리를 다녀오더라고요. 무슨 패키지 투어 하는데 비행기 포함해서 파리 여행이 인당 200 미만? 150인가? 아니, 엄청 싸게 다녀오더라고. 비행기 값 포함해서. 그래서 아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12월 달에 런던 파리 다녀왔는데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CPI를 볼 때 어디가 어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모르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냥 이거 다 보면 테이블 처음에 딱 보면 여기 CPI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다 비중이 똑같나? 이거를 통계해서 합산해가지고 하는 건가? 그러면 그건 아니고 이게 다 비중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비중이 있어가지고 이 백분율 비중에 따라 서로의 가중치가 다른 거죠. 네, 이거를 계산할 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너무 지금 현재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식한테 어떻게 반영할지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 변환점이잖아요. 변환점이고
최근에 이 변환점을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CPI 리포트 나오기 전부터 이제 마이너스 0.1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안 나와도 실적들이 좀 줄고 그래도 사람들이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막 오르고 있는 경향도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그 마이너스 점을 딛고 이제 그 다음 실적이 이제 Q1 실적들은 상대적으로 더 좋을 거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들이 이제 좋을 거다. 2023년 1분기 실적들이 QOQ로 보고 YOY로 봐도 YOY는 아직 1분기까지 오는데 그래도 QOQ로 봐도 상당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시즌이 오면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이어 엔드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Q4의 리절트를 본 우리가 Q1으로 들어갈 때 2023년 Q1으로 들어갈 때 좋은 업사이드가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작년은 아주 안 좋았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안 좋은 시장 상황이랑 이런 거는 너무 팩터 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을 앞서 나가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임을 더 앞서 나가지고 미리 선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Q1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계속 이제 밈 스탁들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음, 여기도 이 아까 얘기하다가 재밌던 게 used cars and trucks 이게 중고차 시장이거든요. 중고차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1.1, 2.4, 2.9, 2.5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가격의 그 거품이라고 할까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마켓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카바나라는 데요. 여기는 비대면으로 차 파는 데가 이제 카바나인데 카바나는 저는 예전부터 이제 코로나 때부터 계속 좋아한 주식이었죠. 근데 주식인데 너무 오르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 초인가 카바나는 한 번씩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좀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신박했는데 계속 갈수록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자동차 자판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돈을 넣으면 그냥 몇 층짜리 기계식 자동차들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 같은데 이걸 유리를 투명으로 하고 좀 멋있게 해놨어요. 이제 크게 기계식 주차장은 단층이잖아요. 단층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차가 이렇게 좀 이렇게 드랍되게 글라스로 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차가 뭐 그렇게 좋은 차를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마진은 계속 줄고 있고 그런데 어제 40 몇 프로, 46%인가 8% 올랐어요. 그리고 음, 어라이벌이라는 UK 베이스 일렉트릭 비어클이라고 해야 되나? 전기차, 전기 렌탈 서비스 스케이트보드 시스템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좋아하던 건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상대적으로 가격은 당연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100%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밈 스탁들이 확실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어라이벌이랑 카바나가 밈 스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코비드 주식이긴 했죠. 코로나 차일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장이 성장성이 급격히 주가가 올라갔던 주식 중에 하나였고 그 변화를 리드한 게 좀 BBBY가 아닌가. 최근에 베드 비욘드가 뱅크럽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산이죠. 부도 파산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한 번씩 출렁출렁거리면서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헛스였나? 헐츠가 그때 뱅크럽시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하다 그러는데 주가 그때 숏스퀴즈 해가지고 주가 막 올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시면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다 얘기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 좀 얘기랑 이런 거 웃긴 거 그냥 이제 천천히 CPI를 읽으면서 뭐가 바뀌었나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훑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푸는 거예요. 여기 0.3, 0. 이렇게 써 있는 걸 푸는 거예요. 풀어서 이제 글로 써가지고 연관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또 저희 위에 차트를 보는 거랑 글로 보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푸드 인덱스가 0.3% 바뀌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다른 거는 뭐 이건 0.3% 올랐는데 전체는 올랐는데 그 계란이 11.1% 올랐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 저는 날계란은 안 먹거든요. 완숙만 먹는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완숙만 먹는데 계란이 11.1% 올랐다. 그래서 떤 데는 케이크도 잘 안 먹어요. 케이크에 그 로에 그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계란이 그 메이킹하는 프로세스에서 들어가는 데가 많고 뭐 치즈케이크 팩토리 가면 좀 심한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 팩토리 한번 먹었는데 알러지가 심한 게 아직도 기억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 이거를 보면서 저는 제가 이제 와이프랑 이제 재료 보러 갈 때 이게 그때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원래는 혼자 있을 때 라면만 먹고 아니면 간단하게 요리한다는 게 스파게티 만들어 먹고 파스타 만들어 먹고 이런 건데 이제 직접 뭐 만들어 먹을 걸 사게 되니까 그 비교하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Foods and Vegetable Index가 0.6%.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랑 야채 가격이 0.6% 떨어진 거죠. 월간 11월에서 12월간 사이에. 그래서 생과일도 이제 1.9% 떨어져 있고 이거 보면서 이제 과일 좀 먹을 수 있겠구나. 좀 싸졌구나. 딸기 가격이 싸졌는지 궁금해서 딸기가 겨울철에 딸기 시즌이 지났나요? 이제 1월 되면 지났다고 해야 되나? 아, 아직 올해 겨울에 대방어 아직도 못 먹었어요. 대방어 좋아하는 집이 있거든요. 진짜 저거 원래 대방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딱 한 샵에 가면 대방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매년 적어도 한 번은 겨울에 가는데 이번에는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작년 겨울에는 한 네 번 갔어요. 네 번, 다섯 번 갔어요. 방어가 진짜 맛있어요, 거기. 대박. 가격도 좋아요. 깔끔하고. 어딘지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비열하게. The index of dairy. dairy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이버 한영사전을 자주 쓰는데 이걸 영어로 맨날 써요. 유제품. 유제품이 맞나? 우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제품이네요. 유제품. 그래서 네이버 가가지고 맨날 영어 쓰고 한국어 보고 이게 그 맞아. 유제품. 유제품은 입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몇 번 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제품이 그렇게 올랐고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Food Away from Home Index. 이게 Food Away from Home Index가 이제 테이크아웃인 것 같아요. 딜리버리 받는 게 0.4% 올랐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Food Away from Home이랑 Limited Service Meals랑 그리고 이제 Full Service Meal이 있는데 제가 이걸로 구분한 게 Food Away from Home은 아예 딜리버리고 배달을 받는 거고 Limited Service Meal은 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테이크아웃을 하던가 아니면 가지고 나가던가 먹다 가지고 나가는 것까지는 구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포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포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풀 서비스 밀은 가서 직접 앉아서 먹는 거가 이제 풀 서비스 밀이라고 하면 음, 배달시키는 것보다 포장하는 게 올랐다. 0.5% 월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먼트 오브 먼트가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연간으로 보면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하잖아요. 연간 얼마나 올랐을까? 그러면 집에서 먹는 게 한 11.8% 올랐고
여기 11 포인트, 여기 11.8 여기 있죠. 여기 11.8% 있고, index for cereals and bakery rose 16. 이게 그 빵이랑 시리얼 16%. 이거 보면서 뭐 만원 하던 게 12,000원 됐고, 18,000원 하던 게 2만 뭐 2,000원? 2만 2,000원 정도 1,000원 되고 그렇네요. 제가 피자는 잘 배달시켜 먹거든요. 한 16,000원, 18,000원 하는 게 요즘에 22,000원씩, 2만 원씩 내고 먹으니까 뭐 2,000원, 4,000원 정도 연간으로 생각하면 연간으로 생각하면 4,000원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자가 한, 네, 한 4,000원, 3,000원 오른 것 같으니까 16%가 맞는 것 같고, 음, 나머지 이제 메이저 그로서리 스토어, 그러니까 이게 큰 그 판매 체인이지. 여기서는 한 6개를 거의 얘기하던데, 뭐 미국 거들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호푸드 이런 데겠죠? 이런 그런 데였겠는데 한국은 이마트랑 이마트 이마트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이마트가 큰 체인들, 큰 이 식제품, 식자재 파는 데에서 오른 거 보면 그 계란이랑 생선, 치킨 그리고 또 육류들이 한 7.7% 올랐고 육류랑 진짜 별로 안 올랐어요. 연간에 내가 봐도 엄청 오르고 그 변화는 없었어요. 그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파트들을 팔고 그게 올라가면 정육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파는 데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슈머한테 프라이싱 파워가 있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물론 액은 아까 보니까 11% 11.1%가 올랐지만 그리고 나머지 유제품이었나? 유제품이랑 관련된 음식들. 근데 이거는 뭐 유제품이라고 하면 여기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거였는데 비교적으로 단가가 싸기 때문에 한 더블로 오른 거다. 그러니까 육류가 한 1,000원 올랐으면 여기는 한 2,000원 오른 거다. 그런 육류가 2,000원 올랐으면 여기는 1,000원 오른 거죠. 근데 퍼센티지가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약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퍼센티지가 더블이 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가상은 실질적으로 올라간 가격은 거의 뭐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는 변화가 많은데 아까 보셨다시피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7.9%밖에 안 돼요. 거의 8%도 안 되니까 뭐 변화가 심하긴 하지만 CPI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대는 아니다. 변화가 있긴 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긴 한데 8% 정도면 이 정도의 변동성은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하여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어 보면 저거 빼고 보잖아요.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여기에서 써 있는 코멘트를 보면 the shelter index was a dominant factor in the monthly increase in the index for all items, less food and energy. 그러니까 쉘터 인덱스가 가장 그 큰 크고 가장 도미넌트 가장 압도적인 단어가 직역하면 이상해지긴 하는데 가장 주요 지표였다. 그 CPI가 오른 이유가 월간 CPI, 월별 CPI가 오른 가장 주요 이유가 쉘터다. 쉘터. 음, 그 내부적인
내부적인 지표들은 뭐 믹스돼 있었지만 그래도 쉘터 지표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음, 12월 달에 또 오른 것들은 예를 들면 Household Furnishing and Operations. 아, 뭐 사람들이 별로 안 사니까 가격이 많이 이것 때문에 BBBY가 올랐나? 이 BBBY가 그 집 내부에 있는 가구랑 이제 그러니까 퍼니싱이 이게 집안 내부 디자인이랑 하는 걸 이제 퍼니싱이라고 하거든요. 집을 좀 더 화려하게 하는 거, furnished. 그러니까 furnished란 단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furnished를 원하냐, 아니면 unfurnished를 원하냐 그러면 furnished는 집에 모든 가구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 unfurnished는 집에 가구가 아예 없는 거고 세미는 이제 필수 기구만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결국에는 집 안에 있는 걸 레노베이션 한 거죠. 네. 레노베이션은 한국에서 쓸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나는 그렇게 한국어를 못하지 않고 영어를 자주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을 때 영어를 거의 안 써요. 안 쓰려고 노력을 하니까 한국 회사잖아요. 그래도 한국말만 쓰려고 해야지. 그냥 너무 한국말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게 돼요. 그냥 편하게 영어 쓰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영어 쓰는데 나는 한국말로 꼭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런 강박감이 있으니까 참 매일 쓸 때도 오래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0.3% 올랐대요. 이 퍼니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집을 꾸미는데도 아직 돈을 쓰는 아직도 살만하다. 0.3%. 가격이 올라갔고 모터 비어클 인슈런스 모터 비어클 이거 그건 같은데 오토바이랑 그런 쪽의 보험이 오른 거죠. 레크리에이션 이게 서비스 때문에 그런 서비스 차지가 다 올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레크리에이션은 뭔지 알죠? 노는 거. 예 예능이라고 하잖아. 예체능. 레크리에이션은 알아들으시니까. 어파럴 옷 입는 것도 0.5% 올랐고 에듀케이션 교육도 0.3% 올랐고 음, 나머지 보면 오 이게 많이 올랐네요. 호스피털 서비스, 병원 서비스, 여기 요양원도 포함이 안 돼. 병원이 특별히 올랐네요. 병원 서비스들이 많이 올랐네요. 여기 뭐 약국은 오르진 않았는데 약국의 서비스랑 약국의 프리스크립션 그 약 제조하는 거 주는 거는 0.1%밖에 안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1.7%나 오르지? 호스피털 서비스가 사람들이 메디컬 체크업을 좀 더 많이 와가지고 아니면 개별 서비스에 이제 아웃소싱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아웃소싱이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산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클리닝 업체를 또 따로 쓴다 그러면 그 서비스 피가 올라가지고 그런 건가? 호스피털 서비스 피가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거랑 다른 그 호스피털 생태계 안에 있는 그 외주 업체들이 다 올라가지고 1.7%라는 그 가격이 있는 거. 근데 그 병원은 좀 필수여가지고 효율화를 시킬 필요가 그렇게 없잖아요. 그막 다른 병원들이 서비스가 좀 더 낫거나 하면 그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서울대 삼성 서울병원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정기 체크하러. 근데 거기 가면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환자 이게 돈 내는 거랑 수납하는 거랑 이제 기기한테 그냥 하고 근처에 약국 찍고 이런 좀 더 좋아진 서비스.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 효율적인 서비스들이 더 빨라지니까
뭐 주사 피 뽑을 때도 가가지고 그냥 환자표만 넣고 번호 기다리면 되더라고. 근데 이게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냥 바로 피가 딱딱딱딱 뽑아주니까. 음, 네. 하여간 그런 좀 다른 병원이랑 많이 차이만 안 나게 그 소프트웨어 막 이런 것만 업그레이드하면 다른 서비스 뭐 그 빌지에 나오는 돈을 왜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말은 잘 안 하잖아요. 마음대로 올릴 수 있잖아요. 비교 대상이 사람들이 뭐 비교를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서울대병원에서 피 뽑았으면 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피 뽑은 가격이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뭐 계속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이상 그거를 별로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 비효율 병원 서비스 비효율 이건 해외 거니까 그러니까 해외 거니까 혼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고 있습니다. 한국 서비스가 뭐 삼성병원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잘 다니고 있어서 저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유스카스는 6개월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중고차들은. 중고차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어, 그래서 비행기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도 이 에어라인 페어,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항공료가 싸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11월에도 4% 떨어지고 지금 12월에도 3.1%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항공주를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부채도 너무 많이 있고 물론 이 여행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항공사 가격을 뭐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일리지로 다녀와가지고 런던, 파리를 마일리지로 다녀왔는데 주위에 있는 지인 얘기를 들어보면 한 일주일 동안 파리를 가게 됐대요. 저희가 갔다 오니까 놀러 가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패키지를 했는데 무슨 투어를 통해서 한 거죠. 무슨 그 패키지를 한 건데 한 일주일에 150, 130인가 항공 포함해서 숙소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들었는데 와, 그 다 포함해서 그 정도면 비행기 값만 원래 150은 어, 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걸 들으면서 항공은 어,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다. 항공사들이 많이 없어져야지 아니면 또 항공사들은 어떻게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트래블은 여행은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고객들이 원래 돈이 그렇게 별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 비즈니스 트래블로 원래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 비즈니스 트래블이 많이 줄으면서 커머셜 플라이트는 뭐 또이또이 하는 거고 비즈니스에서 원래 많이 버는 건데 그런 비즈니스 트립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지금 프라이싱 파워는 거의 이 항공사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존재만 해줬으면 저도 좋겠어요. 다만 돈이 없어지다고 느낀 게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면 진짜 저는 꼬마 때부터 탔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탔었는데 그때는 뭐 한 번씩 떨리고 한 번씩 떨리고 하면서 잘 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비행기를 타면 무섭게 떨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비행기가 좀 날아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숭 떨어지고 약하게 슝 떨어지고 그런 때가 그러니까 아예 유치원 때 탔을 때는 그냥 날아가는 게 이륙하는 게 무서웠었고 가다가 한 번씩 잔떨림이 있었는데 이제 초중고 때는 이제 한 번씩 이제 비행기가 좀 살짝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꾸준히 안 하고 한 번씩 이게 쿵 떨어지고 쿵 떨어지고
약간씩 낙하하는 그런 그런 무서운 게 있으면 요즘에는 계속 떨려요. 거의 떨리는 게 한 거의 5분씩 무섭게 떨리고, 아, 이게 비행기가 날 수 있나 이런 의문점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유치원 할 때는 비행기가 다 새 거였고, 이제는 물론 새 거도 있겠죠. 새 거도 있었겠는데, 그 뭔가 더, 예, 더 비행기의 뭐라고 하지? 그 항공의 질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비행기랑 이런 에어는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여행 자체가 다시 좀 소수들이 하는 액티비티가 되지 않을까? 그렇대요. 그렇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를 수 있죠. 다시 비즈니스 플라이트라 다시 직접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딜 클로징 할 때는 직접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다시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면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기고 비즈니스가 더 활발해지고 더 이제 투자를 받고 이런 머니 서큘레이션이 더 많아지면 다시 항공사 비즈니스도 살아올 수 있죠. 살아올 수 있죠. 다만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다. 지금 어, 데트에 허덕이고 있는데 미국도 빨리 뎁 실링을 올려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돈을 추결하고 있어요. 미국도 이제 뎁 실링을 올려야 되는데 뎁 실링을 올릴 때 음, 페드에서 아마 QE를 하지 않을까. 아, 돈을 또 이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오면. 그래서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Let's Food Energy.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뭐 다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중요하면 중요하고 안 중요하면 안 중요하지만 음, 그러니까 크게 봐야 될 거는 이제 CPI가 세 개로 나뉜다. 세 개로 나뉜데 그 중에서 푸드,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제외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쉘터. 쉘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쉘터는 뭐 월세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네. 월세 부동산 프라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은 CPI를 찾아봤고 12월 달 CPI를 봤고 그러니까 1월에 나온 1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봤고 뭐 다음에도 뭐 이걸 매달 할 건 아닌데 당연히 이거 CPI 한번 하면 다 이해하실 거니까 그냥 중요한 부분들 몇 개 찝어주면서 제 얘기도 뭐 한 쫑알쫑알 해봤는데 네.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바이바이.